비록 그 부당하다는 말씀드리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사 일정으로 이제 고육지책으로 형사소송법에 조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주장인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행정기관, 행정처분, 행정 목적을 달성 사실 확인에 비해 수사활동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형벌권 행사 목적을 위해 범죄 혐의 규명 및 처벌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 그 다음에 또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 중심인데 반해서 수사활동은 임의조사 이외에 법원의 영장 발부로 폭넓은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 조사 목적, 조사 방식, 수사기관과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행정조사의 실질이 수사라면은 영장주의 등 형사 절차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또 실제로 범죄 수사를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면 위법하다는 이러한 세 가지 점에 비춰볼 때 형사소송법 개정에 행정조사를 원용한 조사권을 보안수사권의 예외로 인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 제2항 5호에 보면 형사에 관한 사안에 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수사인권 보호관 제도의 신설과 그 실질적 방안의 관철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수사인권 보호관은 저희가 검찰개혁의 논의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한 법안이 발의됐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좌초되고 또 대안으로 수사인권 옴부즈만이 논의됐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 논의에는 진행되지 않았었는데, 다행히 2단계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수사인권 보호관이 논의가 돼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신설 방안으로 도입된 것은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수사인권 보호관은 검사가 독점적으로 행사해온 주요 권한 중에 세 가지 권한이 있거든요. 수사권, 수사지휘권,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통제권 중에 통제권을 수사기관 내부로 이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조직상 또 개방형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사기관 내부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에 대한 민원처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따라서 개정 페이지 56쪽에 보면은 190조 수사인권보호관 제도의 사망사항, 그 다음에 페이지 48쪽에 197조의 사망, 8항이 실제 수사기관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관철되는가에 따라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음을 감안하면은 시민주도의 검찰개혁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도입된 것은 상당 부분 의미가 있다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는 특히 종전의 검찰개혁의 논의에 있어가지고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주장들에 한해서 자꾸만 과거 회고적, 그 다음에 현재적, 그 다음에 현상적, 이러한 부분에 저는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시민주도로 함에 있어가지고 저는 미래지향적, 특히 K형사사법체계를 새롭게 구현한다라는 새로운 각오와 관점을 각성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실효적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소청법과 중수법에 규정된 검경 혐의 업무는 이제 실제로 하자. 왜 자꾸 안 된다? 그만 생각하지 말고 된다라고 적극적 의지를 갖고 새로운 K형사사법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정 형사소 보안수사권이 실질화 방안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민주공화국에서는 더 이상 검찰은 신성가족이 아닙니다. 특검 계급도 아닙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 수사 역량에 어떻게 효율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은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이제 대등하고 새로운 시민 주권의 명령으로 서로 협력해라 라는 것은 헌법상 요구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추진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성과가 있습니다. 경찰이 1차 수사 전격을 부여로 경찰도 수사 역량이 강화됐고 책임이 강화됐습니다. 계승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한계, 불안정한 검찰개혁으로서 사건이 지연됐다, 책임 소재가 불명하다, 이런 한계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형사소법 개정에서는 시행령에서 법률상 검경 협력 의무를 실질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첫 번째, 검경 협력 소통 강화 방안, 그 다음을 통해서 효율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예를 들면은 검경 간의 메신저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사 담당자 검사를 실명화하고 서로 상호 평가를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종전의 한계가 되었던 사건 지원을 막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 이러한 협력 소통 강화 방안으로 영국에는 조기 수사 조언 제도, Early Investigation Advice라는 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실시간 사건 대화, Real Time Case Conversation 제도가 있고, 영국에는 무려 검경 협력에 관한 매뉴얼이 200쪽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벤치마킹하면 충분한 검경 규정을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수사 경찰은 이제 공판 단계 참여하고 조사 증언 제도가 있었죠. 그런 것도 객관적 실체를 공판 중심주의, 객관적 실체를 법정에서 직접 구현함으로써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에 만전을 기하라는 검경 협력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강점을 가지고 전자정보 시스템은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김필성 변호사님이 76조에서 강조했다시피 기존의 형사사법 킥스에 따라 전자적으로 보여지는 사건 번호를 유지하고 추안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수사본 요구사항 그 이행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문서 수발 결제를 리얼타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체를 방지함으로써 사건 당사자의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른바 지금 문제가 되고 민생수사 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공소청 검사뿐만 아니라 중수청, 국수본 등 수사기관은 공수처도 포함되겠죠. 현장 수사와 증거 수집 위에 법적 판단과 평가에 있어가지고 기존 유사건 학습반 이른바 AI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자. 이른바 지금 법관도 AI 법관 얘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구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 제약 변호사 맡게 되는 소장이든지 준비서면이라든지 의견서도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과 증거 수집의 한계 및 시간 부족을 대폭 단축시켜서 수사 역량과 공소의 유지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형사소법, 다시 말하는 K형사사법 체계를 구현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시죠.